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딸이 원했다고 해도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만약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을 했던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이번 선거에서 낙선을 했는데 낙선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당에서 징계까지 좀 받았습니다. 최은미 기자, 그러니까 이 징계, 그러니까 민주당 내 대표적인 엑스맨이다 뭐 이런 호칭까지도 따라붙었는데 굳이 낙선한 의원에 대해서 또 징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이 당 윤리심판원의 이유는 뭐예요? 공식적인 설명은? 예, 일단 징계 발단으로 들어가면요. 당원들이 제명 청원을 냈다는 거예요. 당의 당론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을 당원으로 둘 필요가 있느냐라면서 제명 청원을 낸 거고요. 그 청원에 이제 응답하기 위해서 윤리심판원이 모여서 이제 징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따져본 건데 따진 내용을 보면 금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에 당론을 위배하고 기권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를 위배한 걸로 보고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수위는 경고로 정했는데요. 그 경고로 정한 이유는 경고가 사실 내릴 수 있는 징계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론을 위배하긴 했지만 저 당론 위배 행위가 법안 통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기권하기 전에 원내 지도부에 자신의 의사,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명이 돼서 경고 정도의 징계로 마무리된 건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당 소속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헌법기관인데 한 명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한 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옳다 나쁘다, 그거를 맞다 뭐 안 맞다라고 단죄를 하면서 이렇게 징계까지 하는 게 옳으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은 이런 당의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당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이르면 오늘 바로 재심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를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 징계가 확정되려면 최고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이건 좀 너무하다라면서 좀 징계를 없애주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이해찬 대표가 이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의외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강제 당론이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찬성하는 건 그냥 권고하는 당론이 아니라 강제하는 당론이었다. 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당론을 지키지 않았는데 당에서 그냥 넘어가면 강제 당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면서 오히려 경고라는 경고라는 징계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식으로 이제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탄압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있다라면서 소수 의견을 탄압했다기보다는 강제 당론의 중요성을 알리는 차원에 더 집중했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이후에서 소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강제 당론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했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거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하면 된다는 게 여기고 금태섭 의원은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원들이 이렇게 징계 요청을 한 적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좀 곰곰이 잘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국회법에는 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고요. 민주당의 당규에는 또 이렇게 당론을 따라야 한다라는 내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국회법이 우선 아닌가요? 이거를 강제 당론이라고 해서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을 무시하고 징계를 내린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 같은데요. 금태섭 의원에 예. 대해서는 얘기한 대로 공수처법 관련한 표결 그거에 대해서 기권을 했다. 이게 예. 당론에 위배된 거다. 최현미 기자 얘기처럼 이해찬 대표가 강제 당론이기 예. 때문에 더더욱 지켜야 된다. 표결만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지금 펴는 논리가 예. 맞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도 자료화면에 보여줬습니다만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는 조국 청문회 때 아주 비판적인 예. 칼날을 세웠다는 이 연장선에서 예. 금태섭 전 의원을 민주당 내에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반대 비판이 빗발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두 개가 지금 어우러져 있는 상태라면 민주당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론 위배 표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기권 이거 했다고 해서 예. 징계를 내렸다 그러면 이건 민주정당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건 21대 국회를 향한 경고다 이런 이제 해석도 일부에서 있긴 있던데요. 예. 저 역시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잘못된 게 지금 21대 국회는 제3의 정당이 사실상 없는 예.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통합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제1야당이 해봐야 103석이고 예. 이쪽은 177석에 뭐 정의당 그다음에 열린시민당 합하면 이미 180석을 넘어서 예. 190석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대 양 정당이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조금 더 소수 의견이 받아들여지려면 크로스 보팅, 쉽게 말하면 지금 국회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당론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예. 표결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정말 예. 우리의 민주정치는 우리의 의회 정치는 뒤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 표결만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 이런 논리는 정말 그건 누구도 납득하기 예.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본인은 또 당의 입장을 생각해서 기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윤리심판원의 주장은 그거예요. 당원들이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뭐 약간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민주당 당원의 70%가 뭔가 부적절하다,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왜 당원들의 얘기를 당 지도부가 안 받아들여주고 이 금태섭 의원의 얘기만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예.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고 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조국 사태 때부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 엑스맨이라 그랬죠. 그렇죠. 안팎에서 미운 털이 박혔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수처법에서 기권을 하게 되면서 예. 이 공수처법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면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1호 공약이었어요. 그런 만큼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해찬 대표도 강제하는 당론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찬성했어야 했다라는 민주주의와 사실 민주주의 원칙과는 어긋나는 지금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 미운 털이 박혔던 전 의원이 이 공수처법을 통해서 그 미운 털이 더욱더 확대가 됐던 거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공수처법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켜줘야 되는 거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내걸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쓴소리가 있어야 지켜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쓴소리를 낸 의원에게 뭐 공천 배제뿐만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시킨 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런 식의 또 경고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낸 것은 177명이면 사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몸집이 커지고 또 거대 정당이 될수록 오만해지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자아 성찰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김태일 기자, 진중권 전 교수랑 우의정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분들도
자주 싸우시네요. 그렇습니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예. 대해서 항상 코멘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니 관련해서도 이용수 할머니를 향한 악플은 너무 충격적이다. 이게 민주당 수준이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는 SNS 글을 올렸는데 예. 여기에 이제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가 충분히 알만한 분이 사회 분열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 몰아가는 것은 아쉽다 이렇게 썼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면 진영 논리를 부추기는 예. 표현은 삼가달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빅마우스들인 이분들의 SNS 글을 좀 기자들이 기사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매번 매일같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